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자간 무역협정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죠, 그죠? 다자간 무역협정의 의의에 대해서, 그죠? 협정의 의의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자간 무역협정의 의의는 가장 근본적인 게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무역협정은 근본적으로 중상주의, 그죠? 중상주의를 기초로 한다라고 얘기했죠. 무역협정은 근본적으로 중상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즉, 중상주의란 것은 결국 자기의 어떤 영역은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어떤 개방은 최대한으로 이끌려는 그런 이제 자국의 이익을, 그죠? 가장 우선시하는 것을 우리가 중상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역협정의 기본 원리는 기본 기조라 해야 되죠. 기조는 중상주의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상주의에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정서를 버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중상주의의 정서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국가들이 어디에 귀속된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역 정치에 귀속되죠. 무역 정치에 귀속된다. 국내 무역 정치에 귀속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politics of trade라고 이야기했죠. 무역 정치에 귀착되는 거죠. 귀착된다. 자, 그럼 무역 정치에 귀착된다는 것은 결국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중상주의의 경향으로 빠질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중상주의 경향으로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중상주의 경향으로 빠질 수 있는 부분을 좀 견제하는 것, 견제하는 하나의 견제 장치가 이 다자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왜 이게 다자주의가 견제 장치가 되냐라고 하면, 다자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WTO는 결국은 정기적인 무역협상 폴럼이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정기적 무역협상 폴럼이다. 자, 정기적 무역협상 폴럼이라는 것은 협상 폴럼이다. 자, 그래서 이제 정기적 무역협상의 폴럼이라는 것은 모여서 계속적으로 무역협상의 논의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무역협상 폴럼이다. 자, 정기적 무역협상의 폴럼이란 것은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여서 무역협상을 이제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 무역협상의 결과물이 모든 회원국들에게 골고루, 그러니까 이제 최고 원칙, 그죠? Most Favored Nation, MFN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다자간에 공평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죠? 공평하게 적용이 되니까 이게 결국은 공평 적용이 되죠. 자, 적용이 되니까 결국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죠. 협상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니까 자기 나라만의 어떤 이득을 추구하는 이런 중상주의로 빠져드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어떤 협의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면은 자기네 나라의 안에서 계속적으로 보호무역주의적인 색채, 즉 중상주의적인 색채를 띠는 이런 법들을 만들고 또 강화하고 할 건데, 계속 이것을 갖다가 WTO 체제 안에서 공론의 장으로, 그죠? 정기적인 이제 협상을 하니까 그게 이제 견제가 되고, 그죠? 그리고 WTO라는 것이 결국은 무역 규제에 관한 정책을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역 자유화를 막는 것들을 미리 방지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시스템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작용을 합니까? 그래서 중상주의로 빠져들어가는, 그죠? 중상주의로 빠져들어가는 견제 역할을 한다. 그죠? 견제 역할을 한다. 중산주의의 견제. 그래서 이 다자주의가 의미를 갖는 거죠. 근데 이 다자주의가 아니고 양자주의를 한다면은 이게 너무나 거래 비용, 즉 트랜잭션 코스트가 양자주의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국간의 어떤 합의에 의해 가지고 각기 다른, 그죠? 어떤 협정 룰을 적용한다 하면 한 국가가 많은 국가와 각기 양자협정을 체결해야 된다면은 이거는 사실은 양자협정을 거부할 수도 있고 또 양자협정을 체결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충분히 빠른, 그죠? 충분히 즉 중상주의의 회귀를 막을 만큼의 충분히 빠른 어떤 그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참여하지 않는 나라들은 결국 어떻게 된답니까? 결국은 그걸 중산주의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을 위한 어떤 발전이 없을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지하는 하나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다자주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제 그 부분이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취지 때문에 우리가 다자주의의 의의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협상 단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다자간 협상 단계. 다자간 협상 단계. 다자간 협상 단계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뭐 조금 우리가 크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다자간 협상 단계를 통해서 상호주의, 소위 이야기하는 중산주의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중상주의 부분이 중상주의 중상주의적 상호주의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상호주의가 자, 그래서 중상주의적 상호주의가 반영이 어떻게 되느냐, 그죠? 반영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자, 그래서 중상주의 상호주의 반영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뭘 통해서? 다자간 협상, 즉 다자간 협상 단계가 WTO의 다자간 협상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사실 실무적인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중상주의적 상호주의, 결국 뭘 방지하기 위한 겁니까? 무임승차 방지죠. 무임승차 방지. 그래서 무임승차 방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죠? 무임승차 방지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실현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과정들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그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것이 WTO는 WTO는 실제적으로 체국 대우를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체국 대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체국 대우란 것은 모든 다자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다자주의다. 즉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서 이제 중상주의적 1차적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근데 왜 중산주의 원칙, 그죠? 중상주의 원칙인 중상주의 원칙이 중상주의가 여기에 가미가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것은 이야기했죠.
만약에 중상주의적인 것들을 가미하지 않는다면 협상의 테이블로 각국을 불러내기가 힘듭니다. 왜? 각국의 어떤 나라마다 다 어떤 경제적인 차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중상주의적인 협정에 길들여져 있는데 일률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다 어떤 노력 없이 무임승차하는 국가에도 적용된다 하면은 양을 통해서, 그죠? 개방을 통해서 얻는 게 없는 국가들은 더 이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트는 이러한 부분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제 중산주의적 색채가 있는 1차적 상호주의다. 1차적 전면적 상호주의가 아닌 1차적 상호주의, 그죠? 1차적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차적 상호주의를 채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차적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가 다자간 협상 단계에서 보면, 다자간 협상 단계에서, 다자간 협상 단계를 우리가 보면은요, 우선 이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간 협상 단계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첫째는 이제 뭐냐면 촉매 단계입니다. 즉 catalyst stage. 자, 촉매 단계. 촉매 단계란 건 뭐야? 여기 조금 그런데 글자가 조금 촉매 단계다. 자, 촉매 단계. 자, 촉매 단계라는 것은 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촉매 단계라고 하느냐 이거죠. 자, 촉매 단계는 이게 이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의제, 모든 것을 우리가 의제를 미리, 그죠? 의제를 미리, 의제, 뭐 어떤 의제를 가지고 할 것이냐는 거, 의제, 그죠? 그래서 이제 방향, 어떤 방향으로 이제 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뭘 갖다가 논의를 할 것이, 어떤 것을 이제 논의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을 먼저 이제 토의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단계, 그죠? 그런 단계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협상 단계에서 의제나 어떤 정책의 방향 같은 거죠. 의제나 정책의 방향, 그죠?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향을 잡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협상 단계에서 이제 방향, 정책의 방향, 그죠? 정책 방향, 뭐 이런 거, 방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는 것들을 우리가 첫 번째 촉매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catalyst 촉매라는 것이 우리가 catalyst라고 이야기하죠. 자, catalyst stage다. catalyst stag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catalyst stage다. 그래서 촉매 단계는 의제나 방향을 이제 잡는 그런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익 집단이나 정부나 전문가 그룹이 여기에서 참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익 집단이나 전문가, 그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참여를 이제 여기에
하게 되는 단계가 우리가 촉매 단계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협상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협상 단계인데 협상의 그 본격적인 단계가 아니라 전 협상 단계.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협상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협상 단계. 자, 그래서 요거는 pre-negotiation, 즉 전 협상 단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협상 단계, 그죠? 협상 단계. 자, 전 협상 단계, 전 협상 단계, 그죠? 자, 전 협상 단계. 그래서 pre-negotia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전 협상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까 이제 이야기한 촉매 단계에서 이루어진 의제 설정이 이루어지고요. 이제 의제를 뭘 할 거냐 결정하고 이 의제 설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제 설정 단계에서 회원국들은 협상 가능한 이슈를 찾고 중요도에 이제 이 우선순위를 딱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정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각 이슈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그래서 이제 최초 입장을 정해서 의제를 제안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여기에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 있지 않습니까? WTO 하에서의 우루과이 라운드 같은 경우는 WTO가 이제 결국 가트 체제 하에서 WTO를 새로운 무역 협정을 위한 어떤 단계를 우루과이 라운드를 시작했죠. 거기서 의제 설정 과정만 해도 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만큼 이 의제 설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의제 설정에는 많은 어떤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국의 경제적, 법적, 정치적 이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의 협상 대표들은 자국이 처한 어떤 상황에 맞게 이슈별로 결국 이슈라는 것은 의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양보할 것과 얻어낼 것을 이제 신중하게 고려하는 이제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pre-negotiation, 즉 결국 이야기에서는 협상 전 단계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의제 설정이 이루어집니다. 의제를 뭘 할 것인가. 자, 촉매 단계에서는 의제 제한이 있었지만 이거는 의제 설정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의제 설정이 이루어진다. 그죠? 의제 설정이 이루어진다. 자, 의제 설정 단계다. 그죠? 의제 설정 단계다. 굉장히 중요한 단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같은 경우는 아까 5년 동안 그게 이루어졌다 했죠. 의제 설정만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의제 설정을 하는 데만 많은 시간들을 했다. 그죠? 그래서 의제 설정 단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제 설정 단계는 자국이 처한 이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 맞게 그 의제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너무 긴밀한 의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자기가 정치적인 하나의 챌린지 선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꺼내 가지고 이슈해 가지고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만약에 불리하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의제를 꺼내면 이제 정치적인 하나의 부담을 갖게 되니까 그러한 경우는 또 이 의제가 뒤로 밀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설정하는 것에서는 이제 밀고 당기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행사를, 일단 넘기고, 하지 않은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이 의제 설정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그죠?
굉장히 좀 유동적이 되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촉매 단계에서는 의제를 갖다가 제안하고, 자, 어떤 의제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갖고 제안하고, 또 어떤 정책의 방향들, 그죠?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리 니고시에이션 단계, 즉 전 협상 단계에서는 의제를 갖다가 설정하는 단계다. 그래서 이 의제 설정은 굉장히 신중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각국이 처한 정치적, 경제적 어떤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그죠? 설정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프리 니고시에이션 단계다. 이렇게 합니다. 프리 니고시에이션. 그죠? 프리 니고시에이션 단계다. 자, 프리 니고시에이션 스테이지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캐탈리스트 스테이지, 촉매 단계와 전 협상 단계,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단계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자, 세 번째 단계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의제 설정이 되면 이제 본 협상을 하겠죠. 그죠? 본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제 negotiation stage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 협상 단계에서는 뭐 이걸 제가 바로 그냥 쓰겠습니다. 다른 표시 안 하고 아니면은 조금 더 그거 하게 하면 예를 들어서 본 협상 단계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본 협상 단계다. 그죠? 그래서 자, 본 협상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본 협상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그죠? 그래서 자, 본 협상 단계, 그죠? 본 협상 단계는 말 그대로 본 협상을 하는 겁니다. 본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본 협상 단계에서 이제 negotiation stage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negotiation stage다. 그렇죠? negotiation stage다. 자, 그래서 자, negotiation stage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negotiation stage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이제 본 협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본 협상 단계에서의 negotiation stage, 그죠? 이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익 집단과 이제 자문 집단이 이제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본 협상은 협상 전 단계에서 합의된 의제에 따라 이제 설정된 범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 안에서 항상 우리가 의제화되지 않는 것, 앞전에 있는 이제 의제화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이걸 갖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제화된 부분에서만 이제 하죠. 그래서 본협상 단계에서는 의제 범위 내에서, 즉 범위를 프라이미너라 하는데요. 그래서 의제 범위 내에서 항상 토의를 합니다. 그죠? 의제 범위 내에서만 이제 이거는 토의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의제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제 범위 내에서 이제 토의한다. 그죠? 그 부분이 이제 본협상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제 범위 내에서 항상 토의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제 본협상 단계에서는 결국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합의된 의제에 따라 설정된 이제 범위 내에서 진행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는 이익 집단들과 아까 자문 집단들이 간접적으로 참여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익 집단과 자문 집단들이 협상 대표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익 집단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자문 집단들이, 그죠? 자문 집단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협상 대표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죠? 영향력을 행사한다. 영향력 행사가 있겠죠. 그죠? 이런 이제 단계를 우리가 요거를 소위 이야기하는 협상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거를 이제 협상 단계다. 그래? 협상 단계다. 협상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익 집단과 자문 집단들이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로 이제 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영향력 행사하고, 그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협상 목적이 이거로 인해 갖고 협상 목표가 중간에 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협상이 시작되면은 참가국들 대표들이 우선 협의 의제에 대해서 각자가 이제 우선 협의가 뭘 우리가 우선 하면은 상대방과 그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우선 협의 의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있구나라는 우선 협의 의제를 갖다가 인식하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겠죠. 우선협의를 왜냐하면 우선협의를 인식해야지 결국은 상대방이 관심 있는 거를 팔로우를 해줘야지 우리의 관심사도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죠? 우리가 적정한 협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떤 부분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협상 전략상 그걸 먼저 내지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협상의 전략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상의 전략에 따라서 각국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탐색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우선 협상 순위를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를 들 것인가 이런 것을 정리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최소한 한 5년의 시간이 걸렸다. 아까 뭐 할 때요? 앞에 있는 이제 협상 전 단계에서. 그런데 이제 협상 단계에 와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구체화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 또한 그죠? 각자의 선호를 확인하고 그죠? 각자의 선호를 우선 협의 의제 있기를 이게 이제 우선 협의 의제 인식한다는 말 자체가 다른 말로 어떻습니까? 각국의 선호 이슈를 그죠? 선호 이슈를 갖다가 선호 이슈를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죠. 그죠? 자, 그래서 확인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확인 절차다. 자, 어떤 거를 갖다가 해야지 상대가 먼저 우리하고 같이 좀 그거 하겠는가 이슈를 갖다가 가지고 우리가 토의가 되겠는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 자, 그러니까 협상 또 이제 만약에 협상이 선호를 갖다가 확인한 다음에 협상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 부분이 서로가 맞지 않을 때는 또 대안을 제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연합협상의 가능성도 탐색하는 등 하여튼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학습 과정을 거치겠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되면 서로의 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을 주고받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가능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에서 수많은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자, 근데 이러한 수많은 합의는 결국은 어찌 됩니까? 최종 단계가 돼야지 확정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많은 합의가 결국은 확정이 돼야 된다. 많은 합의가 확정이 돼야 된다. 그죠? 확정 단계. 확정 단계. 많은 합의 확정 단계.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죠? 많은 합의가 그 중간에 이루어지는 합의의 어떤 확정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확정 단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잠정적 합의 사항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잠정적 합의. 잠정적 합의에서 최종 합의. 자, 잠정적 합의에서 이게 결국 뭡니까? 확정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런 절차들을 밟는 거죠. 그죠? 확정. 자, 잠정적 합의에서 합정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된다. 그죠? 자, 그러면 확정이 되죠. 최종 단계에 가서 이제 합정이 되는데, 이게 최종 단계에 가겠죠. 그죠? 최종 단계에 가서 확정이 됩니다. 자, 최종 단계에 가서 확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합정이 되면 이제 협상이 타결이 되고, 그 다음 막바지는 이제 타결이 되면 협정문을 이제 만들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협정문을 만들게 됩니다. 자, 협정문을 만들게 되겠죠. 그죠? 자, 협정문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은 우리가 협상 단계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집행 단계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집행 단계, 자, 우리가 집행이란 것이 결국은 implementation이란 implementation, 그죠? 실행 단계다 이런 이야기죠. implementation, 그죠? implementation. 자, 요게 이제 implementation stage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스테이지다. 자, implementation stage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행 단계가 되려면. 지금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자, 집행은 결국은 우리가 협정을 했다. 협정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국제법으로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자, 종국적으로 이 협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한국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국제법의 효력을 가지려면 협정문은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른 말로 비준이라 그러죠. 국회의 비준이 있어야 됩니다. 자, 비준이 있어야 되는데, 자, 국회는 비준을 하고 나서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내법의 제정이 있어야 됩니다. 국내법이 이걸 실행할 수 있는 국내법 제정이 돼야 되죠. 그죠? 중요한 부분이죠. 국내법 제정이 되지 않으면 실행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 국회의 비준을 얻었다. 그러면 이제 이 조약에 대해서 이 국제협약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국제협약은 이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고, 국회가 동의해주는 이상 이 국제법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그 실현을 위한, 그 국제법 실현을 위한 법률안을 또 제정을 합니다. 제정을 해야 되죠. 또 기존의 법률안이 국제법과 충돌될 때는 그 법률안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승인을 했는데 국회가 그거를 갖다가 실행하지 못하도록 충돌되는 국내법이 있다면은 그걸 그냥 두면은 실질적으로 실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국내법이 만약에 없으면은 그걸 제정하고, 또는 충돌되는 국내법이 있을 때는 그 국내법을 이제 개정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개정해야지 비로소 뭐가 됩니까? 이 법률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국제법을 집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국내법에 반영돼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협정 내용하고 이행 계획 간의 괴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죠? 뭐냐? 이게 취지를 잘못 이해를 해서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든지 아니면 제정을 했는데 이 협정문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내법을 제정을 했는데 완전 취지를 잘못 인식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그죠? 해버리면은 이거는 사실은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사실은 협정 내용과 이행계획이라는 것은 결국 집행을 하기 위한 국내법을 만드는 건데요. 이러한 것들 간에 흔히 이제 괴리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공식 협정의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를 위한 이 이행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surveillance, 결국에는 감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분쟁 해결 절차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이제 하나의 장치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서로 충돌될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중재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단계들, 이러한 단계들을 거쳐서 협상, 즉 결국은 이제 다자간 무역 협상이 이루어진다.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단은 다자간 무역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아까 이야기했죠. 처음에 캐틀리스트 스테이지 촉매 단계입니다. 촉매 단계에서는 협상에 올라갈 의제를 갖다가 어떤 것을 올릴 것인가, 어떤 걸 할 것인가, 또는 이제 협상 어떤 정책적인 방향, 그죠? 이런 협상의 방향들을 뭐 어떤 것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이익 집단이라든지 정부 그리고 전문가 그룹의 이제 역할을 담당해서 이런 의제 선정, 의제를 이제 제안이죠. 의제 제안 단계, 그죠? 그 다음에 이 의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것을 할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든다면 이제 관세율을 낮출 것인가, 아니면 비관세 장벽을 관해서 뭐 완화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최빈국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강조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이런 이제 방향과 의제들을 갖다가 제안하는 단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계가 되면은 이제 의제 설정, 그 다음에 제한된 의제를 가지고 그 중에서 어떤 의제를 갖다가 선정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이제 의제 설정이죠. 그래서 이 의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각각의 회원국들이 관심을 가지는 의제 설정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중요도 같은 거를 서로 이제 교감해서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겠죠, 그죠? 근데 특정 국가가 어떤 의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자기들 의대만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해버리면 결국 나머지 국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반발하거나 또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제 설정 과정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 많은 시간이 걸려서 보통 우리가 WTO가 그 1995년 되기 전에 가트 체제하에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이 의제 설정 과정, 즉 전 단계 의제 설정 협상 전 단계에 걸리는 시간만 해도 약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소비했다. 그럴 정도로 이 부분은 굉장히 사실은 많은 노력을 필요한다. 긴 시간과. 그래서 각국의 이제 이러한 것들은 그 의제 설정과 우선순위는 이제 각국이 취한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제 이러한 법적인, 그죠? 이러한 이제 이슈들을 다 고려해서 우선순위가 고려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본협상 단계, 그죠? 협상 단계,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negotiation, pre-negotiation이 아니고 negotiation stage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negotiation stage에서는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제 의제에 따라서 그 의제가 설정되고 그 의제의 설정 범위 내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그 합의점을 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전문가 집단이나 이익 집단들이 협상 대표들에게 영향을 행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협상 대표들은
각자의 어떤 선호와, 그죠? 선호를, 저 사람 저 의제, 저 의제, 이렇게 저 나라 저 의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의제가 이제 도저히 그 서로의 이제 협상의 테이블에서 없을 때는 또 차순위 의제라든지 또는 대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시함으로써 또 그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끼리의 협상도, 그죠? 협상 전략도, 그죠? 탐색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해서 문제 방안을 갖다가 찾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잠정적인 수많은 합의가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최종적인 목표, 즉 최종적인 단계에 가서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되고,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협정물을 작성하는 이제 그런 단계를 우리가 본 협상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본 협상 단계가 끝나면 이제 집행 단계가 되겠죠. 이제 집행 단계는 우리가 implementation stage다. 그럼 집행은 어떻게 하느냐? 자, 국제협약, 국제협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고, 국회가 비준하면 국회 승인이죠, 일종의. 국회는 이제 승인해 준 이상 국제법이 국내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국내법을 정비를 해야 되겠죠. 국내법이 이제 있으면 그 법이 국제법과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다시 개정을 하고요. 만약 없으면 다시 제정하고, 이제 이런 그 이행 단계를 거쳐야 되고, 이러한 이행 단계가 제대로 실행되는가에 대한 surveillance, 즉 감시 시스템 또한 이제 WTO에서 그걸 이제 확립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 네 가지 단계를 우리가 다자간 협정에 있어서의 어떤 무역협정의 단계를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계가 우리가 해야 될 단계들이 뭐 어떤 것이 있냐면요. 그 다음에 이제 협상 이슈의 연계, 의의와 유형이 있습니다. 협상 이슈의 연계다. 협상 이슈의 연계다. 그죠? 협상 이슈의 연계다. 자, 협상 이슈를 갖다가 연계한다. 자, 협상 이슈 연계. 자, 협상 이슈 연계란 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이란 것은 돈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협상은 일종의 뭡니까? 그래서 협상은 또 바트다. 물면교환이다. 이 협상은, 국제협상은 물물교환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거 하나 주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 받는, 자, 물물교환, 즉 바트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물물교환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국제협상은 물물교환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물물교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히 비관세 장벽 같은 경우, 관세 장벽도 그렇지만 특히 비관세 장벽, 그죠? 특히 비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은 관세 위의 다른 방법으로 수입을 비관세 부분이죠. 비관세 장벽을 합시다. 비관세 장벽 부분은 이제 그렇다. 자, 그럼 뭐냐? 하나 열어주면 상대도 하나 열어주고, 뭐 이런 식이죠. 그죠? 그래서 협상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단계다.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맞바꾸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협상의 어떤 단계들이 물물교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뭐 돈으로 그냥 와이어링하고 보내주고 받고 이런 관계에서는 안 되고, 서로가 페이스 투 페이스 하는 이러한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페이스 투 페이스 해야 된다. 서로가 마주보고 협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런 거기 때문에 페이스 투 페이스의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물물교환이 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특정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사항을 예를 들어서 제시하는 국가가 없구나. 이제 그걸 원하는 것은 이제 내가 해서 A국은 갖고 있는데 내가 B국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A국은 B국의 어떤 물건에는 어떤 그 협상 대상에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C국이 가진 것에 이제
관심이 있다. 그러면 B국하고는 어떻게 돼? 협상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메커니즘이 없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협상 당사자의 어떤 선호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가격 메커니즘이 없다는 게 뭡니까? 이게 뭐 실질적으로 가격으로 얼마만큼 서로 간에 이득이 생기는가라는 이제 이런, 그죠? 부분들이 있을 수 없는 경우죠. 그죠? 이런 경우는 이제 협상이 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협상이 되지 않는 부분들. 협상이 되지 않는 부분, 협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죠? 되지 않는 경우,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뭐 서로가 이해관계가 틀리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메커니즘이 없다는 것은 이거를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내가 이것 주고 이것 얻었을 때 국내 산업이라든지 국가에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손해가 뭔지 이런 거를 측정할 수 없을 때를 우리가 가격 메커니즘이 기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뭐 이해관계를 측정하기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선호도도 뭡니까 정확하게 드러나지가 않는 경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협상 이슈가 어떤 부분은 너무 크고 어떤 부분은 이제 굉장히 좀 작고 이렇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큰 협상 이슈가 있을 때는 그 이슈를 중에서 몇 개로 쪼개 가지고 그죠? 몇 개로 쪼개 가지고 이제 그거를 상대방의 이슈와 나의 이슈를 갖다가 등가성, 즉 등가성이란 것은 우리가 물물교환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물물교환의 기본적인 것. 물물교환의 기본적인 등가성입니다. 등가성. 등가성 측정. 자, 등가성 비교를 위한 분할이 안 될 경우. 자, 힘들 경우.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협상을 하라고 합시다. 자, A라는 나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C라는 이러한 협상 이슈가 있고 B라는 나라는 D라는 협상 이슈가 있는데 이 C라는 협상 이슈가 B라는 협상 이슈에 비해서 월등하게 이게 굉장히 좀 규모가 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상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C라는 부분 중에서 특정 부분을 이렇게 C를 결국은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분리를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덩치가 크니까 덩치가 크거나 또는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분할이 불가능하다. 이럴 때는 협상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게 서로 두고 주고 받을 수 있는 비교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럴 때는 협상이 힘들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이럴 때는 협상이 힘들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결과들이 있으니까 협상이 굉장히 이제 협상을 어렵게 하는, 그죠? 협상을 어렵게 하는 이제 그런 장애가 될 수 있다. 자, 협상을 어렵게 하는 장애가 될 수 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합의 도달이 힘들다. 그죠? 합의 도달이 힘들다. 자, 합의 도달이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합의 도달이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이제 물물교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무역협상은 서로가 만나야 되고, 또 협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등가성을 비교해서 분할이 힘들 경우에, 그 다음에 서로의 이슈가 틀릴 경우에, 그죠? 그래서 서로의 이슈가 서로의 관심사가 틀릴 경우에, 그죠? 서로의 관심사가 틀릴 경우에, 그죠? 서로의 관심사가 다를 경우,
그죠? 다른 경우.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가성을 비교하기 위한 분할이 힘들 경우에, 그죠? 그럼 뭐 이런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만족할 만한 결과에 도달하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슈 연계입니다. 즉, 소위 이야기하는 이슈 링케이지다. 이렇게. 그럼 이슈 연계는 뭐냐? 자, 그럼 이제 이슈 연계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 이제 협상의 어려움. 협상의 어려움은 아까 이야기한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협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협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자, 이러한 협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이슈 연계. 자, 이슈 연계를 통해서, 즉, 이슈 링케이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슈 링케이지를 통해서 이러한 방법을 갖다가 극복하는 거죠. 그럼 이슈 우리가 링케이지가 이제 뭐냐? 이슈 연계가는 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 이런 거죠. 이제 이슈 연계는 결국은 이런 아까 이야기한 거 있었죠. 예를 들어서 관심이 틀리거나 국가 간, 그죠? 자,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어떤 특정 국가가,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협상 난항의 문제점이, 이제 아까 다시, 이제 협상 난항의 문제점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협상 난항의 문제점은, 장벽은 어떤 게 있느냐. 장벽이라 할 수 있죠. 이런 장벽은 첫째, 이제, 관심 국가가 없다. 자, 자기는 뭐 예를 들어서 농산물에 대해서 뭔가 좀 협정을 맺어 가지고 좀 농산물 부분이 좀 자유롭게 어떤 관세가 일하된 상태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 뭐 인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 특정한 어떤 농산물을 자유롭게 거래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국가가 없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관심차가 다른 경우, 그죠? 관심 대상이 다른 경우, 그죠? 뭐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자, 관심 대상이 다르다. 다른 경우다. 자, 나는 A 국가의 어떤 이슈가 있는데, 그 국가의 이슈를 그래서 나는 어떤 A라 합시다. A 국가는 B 국가에 대한 이슈에 관심이 있는데, B 국가는 A 국가가 아니라 C 국가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이슈에 대한, 그죠? 이슈에 대한,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래 되면 이건 또 협상에 도달하기 힘들겠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는 이제 협상의 등가성. 자, 이게 물물교환의 형태입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등가성의 차이. 자, 우리가 물물교환이라는 건 서로 비슷한 것을 주고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등가성의 차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할이 불가능할 경우, 한쪽은 이슈가 너무 크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거하고 그쪽이 줄 수 있는 거라고 서로 자르면 되는데, 이 분할의 분할. 그러니까 이제 이슈의 분할, 자, 분할의 어떤 난이, 자, 분할이 이제 힘들다 이거죠. 그런 경우지. 그런 경우가 이제 보통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 아까 이야기했죠. 이제 가격 메커니즘의 결여다. 그죠? 가격 메커니즘의 자, 가격 메커니즘의 결여란 것은 뭔가를 우리가 서로 이렇게 등가성이든 뭐든 이렇게 비교를 하려면은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격을 측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뭐, 이걸 함으로써 저 사람들 뭐 3%에서 뭐 2%를 했을 때, 저 사람들이 갖는 이득, 뭐 수출액 하고 해서 뭐 이런 게 쭉 나오는데,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이런 메커니즘이 없을 때는 이게 뭡니까? 협상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럴 때는 이제 평가가 힘듭니다. 그죠? 이럴 때는 결국은 여기서 이제 협상이 안 되는데, 그죠? 협상이 안 된다. 협상이 안 되면 여긴 결국은 이제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슈를 갖다가 어떻게 연계한다. 이슈 연계, 그럼 어떤 것이 이슈 연계냐 이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부분이 이제 이슈 연계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슈 연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의미가 있게 만드는 거죠. 소위 이야기해서 이제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던 부분을 관심을 있게 만드는 경우, 그죠? 그다음에 관심 대상이 이제 서로 이슈를 갖다 연계함으로써 관심 대상을 끄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등가상의 어떤 이런 것도 비슷한 이슈가 있는 것들을 갖다가 연계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슈 연계는 이거는 지금 뭡니까? 협상 난항인 것은 지금까지 협상의 어떤 협상을 위한 하나의 협상의 어떤 매력도가 없었잖아요. 매력도, 그죠? 협상의 매력도가 있습니까? 매력도가 없었잖아요. 매력도가 없는 것을 만드는 거죠. 그것을 바로 우리가 뭐냐면 만들어서, 그래서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의 영역을 확대다. 이건 결국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합의 영역의 확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 영역을 확대한다. 자, 합의 영역을 확대하는. 자, 합의 영역을 확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합의 영역을 확대한다. 그러면 이제 합의 영역을 확대한다는 말은 결국은 자, 그러면 이제 합의 영역을 확대한다. 또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등가성이 안 되는 것을 이제 등가성을 위한 어떤 이면 보상을 아까 이야기해서 너무 이제 우리 것으로서는 이 자체가 서로 등가성이 차이가 나서 분할을 해야 되는데 분할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다른 이슈와 연대해서 거기에 이 등가성의 어떤 등가성을 확보해 주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A 국가는 이래서 뭐 1번 문항만 가지고 있는데 이제 B 국가는 예를 들어서 2번을 갖고 있다. 근데 1번과 2번은 너무나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B 국가가 3번을 갖다가 연계해서 요 A 국가와 1번과 서로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이런 이슈들을 찾아내는 거죠. 이런 이슈들을 찾아내서 그러면 우리가 뭐 요 품목 말고 요 품목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몇 프로 해줄 테니까 요 품목 갖고 서로 우리가 낮추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등가성을 갖다가 확보하는 것이 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슈를 갖다가 연계해서 등가성을 갖다가 확보한다면은 덩어리가 같으면 물물교환은 어떻습니까?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물물교환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어떤 돈으로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물물교환의 형태이기 때문에 교환하는 대상의 가치가 등가성을 가져야 된다. 비슷해야 된다. 그러면 이 등가성을 가질 때 못할 때는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이슈를 가지고 그걸 등가성을 서로 하는 거죠. 자, 뭐 예를 든다면 아까 얘기했죠. 자, 요거 하나를 파는데 우리는 요 두 품목을 다 해서 같이 거래하겠다. 이런 거죠. 그죠? 당신은 하나 하는데 당신 가격은 높은 거니까 우리는 두 개를 갖다 드리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슈 연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결국은 이제 이슈 연계의 등가성의 확보는 뭡니까? 자, A가 예를 들어서 1만큼 주는데 이 1은 사실은 B가 주는 2보다 2배다. 그러면 이건 상호주의에 의해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그러면 나는 뭡니까? B는
B는 두 배를 더 줘야 되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을 준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요게 이제 A가 100원어치다. 요거는 50원어치, 요거 50원어치 해서 서로 간에 이제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럼 이건 결국 등가성을 확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까? 이건 상호주의죠. 상호주의. 준 만큼 나도 준다. 결국 뭡니까? 중상주의에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중상주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 연계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만족할 만한 협상 결과에 도달하면은,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은, 보통 협상은, 보통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어야지만 자신이 더 나은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그게 원칙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래서 이제 보통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어야지만, 그지? 그건 뭡니까?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도달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협상에 있어서 내가 상대방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불리해지는 것, 그죠? 불리하게 되어야지 내가 더 나은 위치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파레토 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레토, 그죠? 파레토 옵티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협상에 있어서 파레토 옵티멈이라는 자, 파레토 옵티멈 이 파레토 옵티멈인데 그런데 우리가 협상을 연계하면 이 파레토 옵티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죠. 개선 효과가 있다. 자, 내가 상대방을 어려운 상태에 빠뜨려서야지 내가 유리한 고지에 일어나는 것이 파레토 옵티멈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 협상 이슈는 상대방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잠재적인 이득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호주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파레토 옵티멈의 어떤 상대방에게 더 잠재적인 이득을 주는 어떤 개선 효과도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이슈 연계는 파레토 옵티멈의 개선 효과도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호주의적인 어떤 이 기조도 어느 정도 발현되어 있는 거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러한 이슈 연계죠. 그래 이러한 이슈 연계를 통해서 불가능해지는 협상을 가능해질수록 만드는, 그죠? 그러한 이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죠? 자, 이거는 뭐 굳이 우리가 FTA라는 이러한 협상 단계에서의 어떤 부분도 부분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일상에서 자, 파레토 옵티멈은 항상 상대방이 불리해져야지 내가 이득을 받는 거죠. 그래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돈을 좀 더 오버차지해야지 내가 이득이 더 많은지. 그럼 상대는 결국 뭡니까? 상대는 불리해지는 거고 나는 이득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상대가 불리해지는 점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이제 연계효과. 연계효과는 뭡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걸 하나 더 준다는 거.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잠재적 이익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상대방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윈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가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국제사회에서의 협상에 있어서는 이슈 연계, 그죠? 이슈 연계. 근데 이슈 연계를 위한 이슈를 찾아내는 것은, 연계 이슈를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말이 이제 그렇게 쉽지만, 아까와 같이 여러 가지 협상 단계에서 많은 정보와 경험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정치, 경제, 문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협상자, 그죠? 니고시에이터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연기 효과, 그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부분들, 내가 이거 하면서 잠재적 이득이 있다는 부분들을 부각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협상이 안 될 것을 협상을 되게끔 이렇게 만드는 이러한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이슈 연계다, 그죠? 이슈 링케이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은 사실상 파레토 옵티멈의 어떤 개선 효과도 있다, 그죠? 개선 효과도 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슈 연계가 항상 합의에 도달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조약 조건들, 그죠? 조건들이 이제 걸림돌이 되거나 드러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뭐 이슈 연계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이슈 연계가 안 되는 경우죠. 이제 그렇게 크게 이제 예를 들어서 파레토 어떤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 그죠? 파레토 최적에 대한 이제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자기는 그게 상대방에게 좋은 이슈를 했는데 그게 뭐 상대방 입장에서 굉장히 엉뚱한 이슈와 연계해가지고 뭐 시도를 했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어떤 이슈 연계는 이거는 뭐 말 이슈 연계지, 강요하는 것들, 그죠? 이게 호혜적인 서로가 좋은 윈윈적인 어떤 이득이 아니라 사실은 강요하는 것들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슈 연계가 100%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물론 100% 성공할 수 있는 건 없지만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이러한 이슈 연계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역효과를 초래해서 뭐 계속적으로 어떤 같이 어떤 협상을 갖다가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 이슈 연구는 within 이슈와 그 다음에 cross 이슈로 단계를 하겠습니다. within 이슈란 것은 자, within 이슈란 것은 이슈 내에서 이슈 내 연계, 비슷한 이슈겠죠, 그죠? 이슈 내 연계.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이슈란 것은 이거는 말 그대로 이슈 간 연계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죠. 이슈 간 연계. 자, 이렇게 이제 이슈 연계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within 이슈라는 것은 관세 협상 같은 경우요, 그죠? 관세 협상은 예를 들어서 이슈 내 연계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관세 협상 같은 거 보면은, 그죠? 관세 안에서 예를 들면 이제 관세 협상 같은 거. 자, 요거는 관세라는 하나 이슈입니다. 요 안에서 이제 관세 협상에서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관세 안에서는 관세 품목, 관세율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품목, 어떤 걸 품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요 품목을 요거로 하자. 그 다음에 그 품목에 대한 관세율. 자, 이거는 같은 이슈지만 이슈 내지만, 관세라는 이슈 내지만 이슈 내에서 큰 이슈 내에서 또 다른 이슈가 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평균 관세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관세라는 하나의 캐티고리 안에 있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슈 내,
그죠? 이슈안 협상이다, 연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비관세 장벽 협상은 이슈 간 거래죠. 그죠? 이거는 비관세 장벽. 자, 비관세 장벽은 관세 말고, 그죠? 다른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사실은. 그죠? non-tariff입니다. 자, 비관세 장벽은 종류가 완전히 틀리죠. 그러면 이제 그 종류 간에 이슈를 연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겠죠. 우리가 들어온 데 있어서 뭐 검사 품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하고 또 다른 것들을 하고 이제 합해 가지고 또 다른 협상 대상과 이슈를 갖다가 두고 그러니까 이제 비과성 장벽에서 A하고 B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C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가라는 국가에, 그럼 나라는 국가에. 자, 그러면 이제 요 두 개, 이 비관세 장벽 안에서 요런 두 개들을 갖다가 합쳐가지고, 그죠? 합쳐가지고 요거는 우리가 완화해 줄게. 그럼 너 요거하고 같이 하자. 그런 식이죠. 그거는 이제 사실은 요거는 이슈 간이고, 요거는 비관세 장벽이라 해서 비슷한 것이 아니라 완전 성격이 다른 거죠. 요 관세 협상은 성격이 비슷한 거 안에서 뭐 품목이나 관세율이나 평균 관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서로 간에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슈 내에 큰 하나의 캐티고리 안에서, 요거는 다른 캐티고리 간의 연계, 이제 이렇게 보고 되겠죠. 그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슈 간 또는 이슈 내 연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슈 연계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야기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보조금에 관해서 합의는 굉장히 이루기가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조금에 관해서 합의를 힘들면 이렇게 이제 상계관세 규정을 강화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게 뭡니까? 상계관세 규정의 강화를 갖다가 연계시키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보조금과 상계관세는 서로 간에 이제 연계에 있어서, 그죠? 또 다른 것과 이제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그죠? 그걸 갖다가 이제 이슈간 연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자, 그럼 이제 보통 아까 이야기했는 것은 이제 보조금의 범위, 그죠? 보조금의 범위, 그죠? 이 중에 이제 보조금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 것. 자, 보조금의 범위. 자, 비관세 장벽에 있어서. 자, 보조금의 범위라는 하나의 이슈가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보조금의 범위는 뭐, 보조금 지급 대상,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허용되는 보조금의 범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예를 든다면, 허용되는 보조금이 있고, 허용되지 않는 보조금이 있고, 허용되는 보조금, 뭐, 그죠? 그 다음에 허용되지 않는 보조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다른 것은 이 보조금에 따른 뭡니까? 보조금에 따른 관세율, 그죠? 상계관세. 보조금에 대해서 불법한 보조금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를 우리가 상계관세를 하죠. 그죠? 자, 이제 관세율이, 상계관세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서로 간에 뭐냐면 요거는 이슈간 연계가 되는 거죠. 이슈간 연계. 무슨 말 알겠죠? 이슈간 연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슈간 연계의 예는 이제 이런 경우, 이제 보조금의 범위라든지, 자, 그거하고 이제 상계관세의 어떤 그 레이트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이 이슈간 이제 그 부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겠죠. 일괄 타결, 즉 single undertaking이라고 있죠. 그게 뭡니까? 자, 일괄 undertaking,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보면
우리가 그 다자주의입니다. 자,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슈 연계 같은 경우에 우루과이 라운드 말미에 그래서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의 1994년 가트 그죠? 자, 1994년 가트 그죠? 예, 가트의 아까 얘기한 이제 싱글 언더테이킹 일괄 타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괄 타결 방식이란 것은 이건 영어로는 이제 싱글 언더테이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싱글 언더테이킹 그죠? 자, 일괄 타결 방식이란 것은 아까 요게 이제 정형적인 다자주의죠. 그래서 타결된 모든 협정은 모든 그러니까 회원국에 대해 일시적인 구속력을 갖는다는 거죠. 모든 협정 결과가 모든 협정 결과가 그죠? 자, 일괄적으로 일시에 일괄적으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일시에 모든 회원국에 대해 그죠? 모든 회원국에 뭡니까? 구속력을 갖는다. 적용된다 이런 뜻입니다. 구속력을 갖는다. 다른 말로 적용된다. 이런 뜻이죠. 자, 구속력을 갖는다. 이런 것은 이제 적용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만, 이득이 되는 부분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막을 수 있죠. 자기들이 불리한 부분들은 설명하지 않고 자기들이 유리한 부분만 채택하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방지하는 효과가 있죠. 이게 이제 보여주는 다자주의라는 겁니다. 다자주의다. 이런 거를 우리가 다자주의다.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자주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슈 간 연계를 많이 하는 거죠. 그죠? 이슈 간 연계를 많이 하는 거죠. 그죠?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슈 간 연계를 해서 이제 최대한 이제 이제 그 유리한 그죠? 좋은 그런 결과를 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보통 이제 농산물,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섬유, 농산물이나 이게 굉장히 이제 사실은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농산물, 그죠? 그래서 농산물끼리 막 이슈만 하면 이게 이슈가 연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재산권, 자, 지적재산권하고 그 다음에 섬유. 자, 이게 굉장히 전통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전통적으로 이게 사실은 예외가 인정되었던 부분인데, 간의 이제 이슈 연계죠. 이슈 연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이유가, 이 하나의 독립적인 것만을 이슈화 하면은 이슈가 해결이 안 되겠죠. 그죠? 굉장히 전통적인 부분들이라서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들이고, 그죠? 그 WTO에서도 예외를 인정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 연계, 서로 간에 다르지만 이슈를 연계한 거. 그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슈 연계가 없었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간 합의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또 이슈 연계의 정형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도쿄 라운드 때 보면 우리가 도쿄 라운드 때
토끼 라운드 때 보면, 요거 저 다시 쓸게요. 자, 토끼 라운드 때 보면은 이슈간 연계가, 보통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보조금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에, 그죠? 보조금하고 보조금 범위. 아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 범위, 자, 그걸 축소한 대신에 미국이 이제 자의적으로 여기에 대한 상계관세를 갖다가 아무런 조사 없이 상계관세를 갖다가 부과하지 못하게, 그죠? 그럼 어때? 나 좋다. 보조금 범위를 축소하겠다. 대신에 상계관세 조치를 그래서 피해 조사를 갖다가 그러니까 소위 인주리 테스트, 그러니까 피해 조사, 상계관세에서 피해 조사, 상계관세 매기 전에 피해 조사를 갖다가 도입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합의가 되는 거죠. 도입. 자, 여기 이제 인주리 테스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조금을 범위를 이제 축소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무턱대 놓고 그냥 그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우리 산업에 그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테스트해보고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피해가 있으면은 상계관세를 갖다가 때리겠다.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서로가 연계해서 이 두 개가 이슈가 연계돼서 합의가 일어나는 이슈 연계가 된 거죠. 이슈 연계가, 그죠? 이슈 연계가 된 겁니다. 그죠? 너희들 보조금 범위 축소해라. 자,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보조금 됐다고 해서 그냥 우리 자의적으로 보조금을 갖다 그저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기업이 있는지 보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이야기하는 이슈 연계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하나 예를 들면은 미국이 이제 관세 관행을 갖다가 개선하는 데 대해서 아까 이야기하는데 미국 관세 관행 개선 예를 들어서 관세 관행을 갖다가 자, 관세 관행 개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의적으로 관세를 아까 이야기하는 이제 보조금을 줬다 이래가지고 자의적으로 자 그럼 상계관세를 갖다가 부과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는 것이 이제 피해조사를 갖다가 도입하겠다 이런 거죠. 관세 관행을 개선하겠다. 이제 미국이 예를 들면 겁니다. 미국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대신에 EU 같은 경우에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EU는 결국 뭡니까? 그래서 관세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세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거. 자, 뭐 이런 것은 이제 EU 하나 받고 하나 준다 이런 말입니다. 서로 있어. 근데 요거 이제 이슈 간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이것도 이슈가 연계되는 거죠. 자, 근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슈 연계는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미국이 관세를 인하해 주겠다. 미국이 관세 인하해 주 대신에 자, 그러면 이제 캐나다가 어떻게 하는 거죠? 관세 평가 규약에 너 들어와라. 들어와라, 내것도. 이런 이야기죠. 자, 그걸 바꾸는 거죠. 캐나다가. 자, 이런 거죠. 자, 이런 게 전부 다 이슈 연계입니다. 이슈 연계입니다. 근데 이슈 연계가
왜 이슈 연계가 되겠습니까? 이슈 연계는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이슈에 등가성이 유지된다면 이슈 연계가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이슈 연계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호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이슈가 연계될 필요가 없죠. 말하면 이제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이 상방에 의해 가지고 이제 상호주의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등가성이 있다면은 그죠? 대칭적으로 분배될 수 있다면 이슈 연계 필요 없죠. 그러나 협력으로 인한 이득이 적거나 그다음 배분이 지나치게 크거나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그거를 등가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슈 연계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게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자.